수업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내가 녹화를 해놓을 수 있으면 녹화를 가능하면 뜰 거거든요. 떠서 유튜브에 올리고 너희들한테 URL을 보내줄게요. 그래서 오답 설명을 하는 파트랑 개념 설명하는 파트를 따로따로 가능하면 올릴 거고, 이제 올렸을 때 너희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오답 고치는 거에서 한번 보고 싶으면 다시 한번 URL 찍어서 한번 보시고요. 개념 설명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듣고 하면 좀 더 나을 거예요. 내가 귀찮으면 안 할 수도 있고요. 자꾸 이렇게 해서 귀찮아요. 한쌤은 그래서 화면을 보내주잖아요, 너희들한테. 그죠? 내 화면은 그렇게 한쌤처럼 깔끔하지가 않아요. 한쌤은 예쁘게 잘 정리를 해서 너희들이 보기 좋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설명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난장판으로 막 하잖아요. 그죠? 필기가 저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더 씌우고 막 하잖아요. 말로만 막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판서 자체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 거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한 번 더 듣는 게 나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배우게 될 건 이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부분이고요. 이제 너희들이 최종적으로 알아야 되는 식은 이 두 개입니다. 자, 얘와 얘. 자, 당연히 얘네들의 공식 자체를 외운다라고 하면 복잡하죠. m도 있고 n도 있고 x1, x2, y1, y2 다 있어. 뭐 문자로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좀 불편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푸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얘랑 얘랑의 식을 이제 나 같은 경우에 이제 왜 이 공식이 나왔는지는 설명할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이 점을 찾을 때 m 대 n이라고 했을 때 나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가냐면 좌표 자체의 세팅을 위아래로 해요. 그리고 m 대 n이라는 몇 대면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을 넣고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x좌표는 x끼리에 대한 대각선, y좌표도 y끼리에 대한 대각선 이렇게 표시가 돼요. 내분점과 외분점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에 플러스가 있던 게 외분점에서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라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곱해지는 값들은 똑같아요. m이 x2 뭐 얘가 얘한테 곱해지고 얘한테 얘가 요게 곱해지는 값들은 똑같아요. 부호만 바뀌어 있어요. 내분점은 안에 있고 더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외분점은 빼기가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 곱하는 거고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는 게 어디야? 분자에 있는 두 개. 그죠? 그 다음에 얘랑 곱하는 게 분자에 있는 이 두 개. 그죠? 그리고 더하느냐 빼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이게 내분점과 외분점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실제 왜 이러한 식들이 나오는지를 얘기를 할 텐데, 자, 기본적으로는 좌표 평면을 볼 게 아니라 이게 뭐냐? 자, 좌표 평면을 볼 게 아니라 이제 수직선상에서 1차적으로 먼저 볼 거예요. 자, 수직선상에서 뭐라고 할까? 자, P점, 자, x1이라는 점이 있고, 자, Q점 x2라는 게 있고, 내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에서 분할, 쪼개는 겁니다. 이게 내분점이죠. 그죠? 내분점은 외분점은 밖에서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분점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비례배분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이렇게 보면 여기가 2가 있고 여기가 5가 있어. 얘를 5토막으로 나눴어. 5토막으로 나눈 것 중에 요 자리의 좌표를 찾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이고 얘를 5개로 나눈 것 중에 2개가 얘지. 그래서 여기에 5분의 2를 하는 거죠. 이 5분의 2의 의미가 뭐야? 5개 중에서 2개인 거죠. 그렇죠? 그 자체가 뭘 나타내요? 이 자체가 2라는 점과 5라는 점, 두 점, 이게 x1이고 x2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5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서 2조각이 이쪽 거, 3조각이 이쪽 거.
요거에 대한 의미죠. 그래서 어떻게 이 길이를 구해서 요점의 좌표는 2에서 이만큼의 값을 더한 거죠. 그죠? 근데 너희들이 제일 편하게 가는 거는 여기가 2고 여기가 4야. 여기 가운데 중점 1대1은 1대1도 내분점이죠. 1대1로 내분하는 점 중점의 좌표죠.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해요?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절반의 길이를 구해서 이 값을 찾아내는 게 있겠죠. 그죠? 근데 중점이라는 의미는 뭘로 해석이 돼요? 중점이라는 것은 평균으로 해석이 되죠. 가운데인 거예요. 그죠? 그럼 평균의 의미가 뭐예요? 모든 점수들을 쫙 긁어 모아서 모든 애들한테 동일한 같은 값을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게 평균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중점의 역할을 똑같이 해요. 그죠? 자, 그건 참을 미루고. 자, 여기서 할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 두 점을 m 대 n으로 나누는 어떠한 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점의 수직선의 좌표를 x라고 둘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증명하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길이의 b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여기를 x1으로 뒀고 내가 여기 x2라 뒀잖아요. 그 말은 x2를 더 큰 범위의 값으로 뒀다라는 거예요. 값으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x1이 길이죠. 맞습니까? 수직선에서의 길이는 항상 어떻게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게 길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어떻게 돼요? 여기가 x2니까 x2에서 x를 뺀 게 이 값의 길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가 어떠하다? m 대 n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 건 뭐야? 이것 대 얘가 m 대 n이다에 대한 거죠. 그죠? 너희들이 구해야 되는 건, 자, 뭘 구할 거냐면, 저 가운데 있는 x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이 비례식을 풀면, 그죠? x2의 m이고요, x의 m이고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해지는 게 x의 n이고요, 빼기 x1의 n이 되죠. 그럼 너희들이 구해야 될 거 아까 얘기했듯이 x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얘를 1로 가져오고, 쟤를 절로 보내겠죠. 그럼 나오는 게 뭐예요? x2의 m 플러스 x1의 n. 얘가 얘랑이니까 m 플러스 n의 x로 표현이 되죠. 맞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x는, 거기 나타나 있죠. 맨 처음에 책에 나타나는 x는 어떻게 돼? m 플러스 n의, 그죠? x2의 m이고요, x1의 n이 되죠. 그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얘랑 곱해지는 거예요. 그죠? 얘가 얘랑 곱해지는 거예요. 그죠? 분모는 비례배분을 생각하면 되죠. m 대 n으로 나눴으니까 2 대 9로 나눴어요. 분모는 당연히 11의 값을 갖겠죠. 그걸 생각하면 돼요. 분모 자체는 m 대 n 자체의 의미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말의 의미는,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 더 좀 추가로 얘기할 게 있는데, A, B를 3대 2로 내분한다라는 것과 B, A를 3대 2로 내분한다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걸 너희들이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아이들도 되게 많고. 두 개는 같아요, 달라요? 같을까, 다를까? 확률은 50%예요. 너희들한테 복잡한 확률을 계산하게 하진 않아요. 잘 찍으면 돼요. 꼭 그걸로 하냐?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한다와 BA를 3대2로 내분한다는 달라요. 그렇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두 개의 차이는 A, B에 대한 3대2의 3은 누구 거냐면 A 거예요. 이해돼요? BA에 대해서 3대2로 내분한다의 3은 누구 거예요? B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A, B가 있어. 여기에 선분 A, B가 있는데 A, B를 3대2로 내분한다라는 것은 A가 3을 갖고 B가 2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게 하는 요 점을 찾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BA를 3대 2로 내분한다는 것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다면 BA가 되면 누가? B가 3을 갖고 A가 2를 갖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 B가 3을 갖고 A가 2를 갖는 이러한 형태의 점 P가 잡히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내분점은 그러한데 자 외분점은 그러면 외분점은 밖에서 나누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밖에서 나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 여기에 A점이 있고 자, 여기에 B점이 있는데 자, 점 P가 밖에 있어요. 밖에는 여기 있을 수도 있겠고요. 저쪽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점 P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멘트가 보세요. 선분 A, B를 외분한다라고 했어요. 자, 외분으로 가볼게요. 자, 외분을 몇 대 몇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값과 이 값 중에서 여기를 A라고 생각하고 여기 B라고 생각하실 때 A 값이 클까요? B 값이 클까요? A가 커야 될까? B가? 이 그림 위에 그림이에요. 이 아래 그림이고 여기에서 선분 A, B를 외분할 거예요. 누가? 점 P가. 점 P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점 P를 외분하는데 A 대 B로 외분할 거예요. 자, 위에 거부터 볼게요. A와 B 여기에 있는 숫자 A와 B 중에서 A가 클까요? B가 클까요? A가 커야 돼? B가 커야 돼? 50%의 문제를 계속 너희들한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A가 커요? B가 커요? 이 위에 그림에서는 A, B라고 했으니까 요 앞에 있는 애가 얘가 돼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애가 얘죠. 맞아요? 뒤에 있는 애가 얘죠. 그러니까 누가 커야 되는가? 앞에 있는 애가 커야 되니까 요 그림에서는 얘가 커야 되는 거예요. 맞죠? 똑같이 A, B를 외분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 근데 A가 앞이잖아요. B가 뒤에 거잖아요. 맞아요? PA라는 애는 얘가 돼야 되고요. PB는 얘가 돼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누가 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얘가 더 커야 되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데 A점이 있고 B점이 있는 거야. 근데 얘를 외분하는데 A, B가 있는데 선분 A, B를 외분한데 어떻게? 2대 1로 외분한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림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A, B가 있고 외분을 할 거야. 그러면 선 밖에 여기 아니면 여기 있는 거죠. 맞죠? 근데 2대 1로 외분한대요. 그러면 뭔지 모르겠으나 1번과 2번 중에서 점 P는 1번에 위치할까요? 2번에 위치할까요? 어디에 위치할까? 2대 1이 된다는 것은 A가 2고 B가 1인 거죠. 맞아요? A가 더 크단 말이지. 그러면 이쪽에 있으면 A가 이만큼밖에 안 되고 B가 이만큼이 되니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지 얘가 2가 되고 얘가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하기 때문에 뭐래? 너희들이 수직선에서 대략적으로 그 점이 외분점이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 자체 내에서. 그림이 없으면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서 P점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랑 이렇게 됐을 때 중에서 그냥 위에 거 하나만 할게요. 어차피 식은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서도 얘를 M이라 하고 얘를 N이라 한다면 비례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M 대 N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되겠죠. 비례식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X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의
x-1을 뺀 거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에 x2를 뺀 거겠죠. 그럼 비례식은 이것 대 이거는 m 대 n입니다 라는 비례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똑같은 그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외분점에 대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별다른 게 없어요. 식 자체에서는 그냥 이걸 외운다의 의미는 별로 없다고 봐요. 외운다 보다는 너희들이 그냥 생각해 놓는 게 더 빠를 거고요. 그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식 자체가 복잡하지만 그래도 외우긴 외워야 되니까 그걸 기호로서 외우는 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로 갈 거냐면 여기 안에서 좌표평면으로 갈 거예요.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더 많이 쓸 거는 좌표평면의 공식을 알고 있으면 어차피 거기 식에 보면 되겠지만 x좌표와 P점의 x좌표, y좌표는 공식이 똑같아요. 들어가는 값이 x에서 y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맞죠? 그러면 좌표평면 위에서의 두 점. 자, 여기에 A점이 있어. 얘를 x1, y1이라고 할 거고요. 자, 여기에 B점이 있어. x2, y2라는 점이 있고요. 선분 A, B를 내분한다. 내분점 먼저 볼게요. 자, 근데 이 내분점 어떻게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찾을 거예요. 이 점의 좌표를 찾으려면 좌표라는 건 어차피 항상 X좌표와 Y좌표 두 개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이 X좌표를 어떻게 찾을 거냐는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안고 갑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을 배우고 평행선 사이에서의 자, 세개 직선이 평행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얘랑 얘랑이 A 대 B의 B를 갖는다면 평행하니까 얘랑 얘랑의 B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A 대 B를 갖게 되죠. 맞아요? 맞아? 그죠? 이걸 증명은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A, B로 이동하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인 거죠. 이걸로 증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어떻게 할 거냐?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잖아요. 맞죠? 내가 찾고 싶은 건 요 점을 찾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럼 저 점의 x좌표를 찾는다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돼? 얘랑 얘랑이 m 대 n이라면 얘랑 얘랑의 길이의 b도 똑같이 m 대 n의 b를 갖게 되죠. 맞나요? 그죠? 그럼 결국은 뭘 찾는 거와 같아졌어요. 결국은 x좌표는 x1과 x2에 대한 m 대 n의 내분점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 보내요? 자냐? 자, 그럼 y좌표도 마찬가지인 거야. 내가 이 점의 좌표를 찾고 싶은데 이 점은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 얘네들도 당연히 다 평행인 거죠. 그죠? 그럼 얘랑 얘랑에 대한 길이의 b n 대 m이니까 얘랑 얘랑의 길이의 b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 자리가 누구 거야? x1 여기가 y1 여기가 y2 여기가 y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 점과 이 점에서의 똑같은 m 대 n 내분점을 얘기하는 거와 같아지겠죠. 이렇게요? 그렇죠? 자, 그래서 x좌표, y좌표에 대해서 내분점은 어떻게 식이 만들어지느냐? x좌표는 얘랑 얘랑에 대한 내분점은 더하기예요. 그렇죠? y좌표도 내분점은 더하기예요. 그죠? 그럼 곱해지는 건 어떻게 곱해져요? x2라는 애는 x2라는 애가 누구랑? m이랑 x1이라는 애가 n이랑 곱해지게 되는 거고 y좌표도 마찬가지 y2의 m, y1의 n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걸 찾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좌표를 x1, y1 x2, y2 자 이렇게 있을 때 얘랑 얘랑 누가 중요한 A와 B에 대한 내분점이니까
A와 B에 대한 내분점 몇 대 몇? M 대 N이 됐을 때, 그죠? 내분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다? 분모는 더하기다. 외분점은 분모는 빼기입니다. 내가 내분점을 구하고 싶으면 이 두 개의 합이 당연히 분모에 갈 거고, X좌표는 어떻게 된다? 얘와 얘를, 얘는 누구한테? 쟤한테, 얘는 누구한테? 얘한테 곱해지는 거야. 서로 반대쪽에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M이라는 애가 누구랑? X2랑 곱해질 거고, N이라는 애는 X1이랑 곱해지게 될 텐데, 부호는 어떻게 돼? 내분점은 플러스 F를 갖게 됩니다. Y에 대해서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내분점 자체는 M 대 N 똑같은 비를 가지고 가고, M은 누구랑? 얘랑, N은 얘랑, 그죠? 그래서 Y2의 M이고요, Y1의 N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공식 자체를 그냥 외워서 너희들 패턴 안에서 푸는 연습을 하세요. 나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너희들이 공식을 외울 때 x1, y1, x2, y2, mn을 다 놓고 공식을 외우는 거는 그게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그렇게 못 외울 거거든. 그럼 나중에 뭐가 문제가 돼요? 누가 x1이고 누가 x2고 누가 m이고 누가 n인지 자체를 몰라요. 자기가 공식을 외워놓고도. 그러면 그 결과물을 어떻게 내가 풀 때 쉽게 찾아낼 수 있느냐를 만들어야, 너희들이 그 방법을 만들어야 되죠. 기호로 외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각의 이등분선이 있어.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다. 이걸 여기 A, B, C, D니까 A, B 대 A, C는 B, D 대 C, D입니다. 이걸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있을까? 없단 말이죠. 그게 제일 하수죠. 그럼 나중에 여기가 뭐 C, D, E, F가 됐으면 그러면 그 공식을 못 쓰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공식 자체를 어쩔 수 없이 그 통으로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근해 공식 같은 거 통으로 외워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도형 같은 문제들은 통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그 자체 그림을 놓고 이미지로 외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도 이 공식을 통으로 외울 거냐, 통으로 외우는 게 제일 하수라고요. 그럼 내가 A1, X1, X2, Y1, Y2, M, N 얘네들을 다 머릿속에서 다 바꿔놔야 돼. 2대 1이야. M은 2고요. N은 1이고요. X1 1,1이에요. 그럼 X1은 1이고요. 뭐 Y1은 2고요. 이걸 다 해서 요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걸리겠죠. 내분점 몇 개 구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산하기 쉬운 어떤 패턴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했을 때 내가 좀 더 할까?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공식을 외우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외우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풀어서 내분점을 구할 거냐, 외분점을 구할 거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분점으로 갈 건데, 잠깐만.